오늘 당신은 누구 생각에 미소를 지었고 어떤 생각에 아련해졌나요?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미칠 듯이 사랑하는 시간, K-팝 오타쿠 학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고 듣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K-팝 너무 좋아하는 사람 담당, 제 이름은 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자주 듣는 말 있죠. 사랑하면 닮는다. 하지만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 라는 가설을 검증했을 때 부부가 돼도 서로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됐어요. 연구진은 신문에 실린 결혼기념일 광고와 인터넷에 업로드된 커플 517쌍의 사진을 찾아 이들의 신혼 초 모습과 수십 년 후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신혼 초 사진은 결혼 후 2년 이내에 찍힌 것을, 그 이후의 모습은 최소 20년에서 69년의 시차를 두고 찍힌 사진을 사용했어요. 세월이 흐르며 부부가 서로의 모습을 닮아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별된 사람들에게 남편의 사진과 아내의 사진, 그리고 일반인 4명의 사진들 총 6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남편과 가장 닮은 사람의 모습을 고르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을 컴퓨터에도 수행했다고 해요. 결과는 아까 말했듯 사랑하면 닮는 것이 아닌 부부가 애초에 자신을 닮은 사람을 반려자로 골랐다고 설명이 됐습니다. 네, 사랑하면 닮는 것이 아닌 닮아서 사랑했다라는 어순이 바뀐 문장도 그럴듯하네요. 2022년 10월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K-팝 오타쿠 학과 41회차는요. 사랑하면 닮는다와 닮아서 사랑한다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팝 오타쿠 학과를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이찬혁의 파노라마, 엠플라잉의 폭망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K-팝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라디오를 진행하는 DJ 뷰입니다. 네, K-팝 오타쿠 학과 첫 코너로는 따끈따끈한 2주의 신곡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디가 선정한 2주의 신곡은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젤 제목 맞겠죠?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누드입니다. 첫 번째 아이돌부터 소개를 할게요. 르세라핌은 소스뮤직 소속 여자 아이돌이고요. 소스뮤직은 이제 구 여자친구가 있었던 소속사입니다. 네, 2022년 5월 2일에 데뷔를 한 그룹입니다. 사쿠라, 김채원, 허윤진, 카즈하, 홍은채 이렇게 5명이 있는 여자 아이돌입니다. 르세라핌 뜻은 I'm fearless,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 라는 이 영어 단어를 에너그램 방식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자기 확신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 K-팝 오타쿠 학과 방송이 나가기 하루 전이죠. 10월 17일 미니 앨범 2집으로 안티프레즐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네, 이 곡 어떤 건지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할게요. 네, 지금 나오는 곡은 인트로곡 더 히드라입니다. 몇 번이고 추락해도 다시 살아나고 더 강해지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에는 한국인, 그리고 외국 살다 온 사람, 그리고 일본인 이렇게 많거든요. 다국적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3개의 국어로 나레이션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한번 살짝 듣고 가볼게요. もう一度
私は 나는 다시 살아나. 네, 이 노래 이거는 인트로 곡이어서 되게 짧은 곡인데 이 미니 앨범 2집 미니 앨범의 모든 정체성을 다 갖고 가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추락해도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타이틀곡 살짝 들어볼게요. 네, 지금 나오는 곡은 타이틀곡 안티프레질이라는 노래인데요. 안티프레질이라는 의미는 반대의 의미를 뜻하는 접두사 안티와 부서지기 쉬운 뜻을 가진 프레질이라는 단어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뜻을 좀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은 블랙스완으로 잘 알려진 나심 탈레브가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비슷해서 평소 작은 실패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아야 큰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강한 체질로 진화한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르세라핌은 힘든 시간 역시 성장을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단단해지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저는 이 곡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몇 개 가사를 좀 한번 뽑아볼게요. 3가지가 있는데요. 거짓으로 가득 찬 파티 가렵지도 않아. 내 뒤에서 말이 많아. 나도 처음 듣는 내 라이벌. 이 부분 첫 번째로 꼽아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내 뒤에서 말들이 많아. 나도 처음 듣는 내 라이벌. 이 부분인데 왜냐면은 K-팝에서는 정말 모두를 라이벌로 엮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엑소를 좋아했을 때는 뭐 엑소와 방탄을 라이벌 구도를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뭐 NCT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자 아이돌은 더 심했죠. 여자 아이돌들은 누가 라이벌이다. 얘네들끼리 기류가 쎄하다라고 하면서 라이벌로 계속 몰아가는 과정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콕 집어서 나도 모르는 내 라이벌이다라고 잡아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 안티프레질 노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가사인데요. 잊지마 내가 두고 온 토슈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시마 내가 걸어온 커리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토슈즈 부분은 카즈하라는 멤버가 불렀는데 이 카즈하라는 멤버가 저도 잘 모르지만 되게 유명한 발레단에서 발레를 엄청 오래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돌을 하기 위해서 그 빅히트가 찾아갔다고 들었거든요. 아이돌을 좀 해달라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그 발레적인 그런 커리어와 그런 부분을 다 어쨌든 놓고 아이돌로 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쿠라랑 김채원이 부른 무시마 내가 걸어온 커리어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어쨌든 사쿠라나 김채원이나 프로듀스 101이나 네 어쨌든 그 방송 방송명 말했네. 네 그거나 사쿠라는 그 전에 데뷔를 한 번 더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AKB48? ABK48인가? 그거 일본에서 데뷔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 르세라핌 외에도 그들이 쌓아온 커리어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본인들의 그 가치와 자부심들을 잘 보여주는 가사여서 들으면서 참 좋았다라는 말 드리고 싶고요. 3번째로는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바랬던 세계 위에 제일 위에 떨어져도 돼 라는 부분이었어요. 가사가 진짜 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가십을 좋아하는 대중들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신들에게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끼를 표출한다 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으면서 정말 멋있었고 들으면서 약간 나도 르세라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좀 얹고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되게 멋지다라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곡을 데뷔 때 안 해준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노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질 노래랑 노 셀레스티얼 노래 듣고 다음 코너에서 이제 아이들 노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질 그리고 노 셀레스티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되는 K-팝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DJ 표입니다. 네, 10월 18일 진행되는 K-팝 오타쿠 학과는 사랑하면 닮는다와 그리고 닮아서 사랑한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코너에서 이야기 못한 두 번째 2주의 아이돌 신곡 먼저 얘기를 하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자아이들 누드라는 곡은요. 방송일 기준으로 어제 나온 곡입니다. 르세라핌 곡도 어제 나왔는데 여자아이들 노래도 어제 나왔습니다. 네, 여자아이들은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아로 이루어진 5인조 여자 그룹입니다. 어제 컴백한 그룹도 전부 5인조 여자 아이돌이었는데 둘 다 어제 컴백하고 5인조고 여자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의 뜻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각각의 개인을 뜻하는 영어 아이를 놓고 여기에 한국어로 복수를 뜻하는 전미사 들을 붙여서 5명의 개성이 모인 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신곡 소개 바로 가볼까요? 5번째 미니 앨범 I Love는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본 모습 누드.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본 모습 누드라고 하는데요.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냥 나 본연의 모습이 존재해야 하고 그렇게 마땅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꾸밈없는 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당찬 각오를 담은 곡입니다. 앨범명에서도 참 좋은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I love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 어디냐? 네, I love라는 부분에서 목적어가 없는 부분은 사랑의 대상이 굉장히 많지 않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목적어를 생략했다. 듣는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멤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양한 존재의 사랑을 존중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제가 됐고요. 이제 본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그러면 노래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트랙이자 타이틀곡 누드는요. 모든 사람의 페르소나를 쇼로 표현하고자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의 멜로디를 차용한 얼터너티브 팝 장르 곡으로 꾸며지지 않는 개인의 본 모습을 누드라는 단어로 빗대어 표현했으며 단어에 대한 외설적인 시선을 대범하게 비꼬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네, 여기 부분은 좀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게 뮤지컬 넘버 같다라는 그런 평도 하나 있습니다. 네, 노래는 이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요. 노래는 총 6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이었던 누드와 두 번째 트랙 러브, 세 번째 트랙 체인지, 네 번째 트랙 레스트, 다섯 번째 트랙 조각품, 그리고 여섯 번째 트랙 다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사실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왔습니다. 왜냐면 처음 티저부터 금발에 마를린 먼로를 따라하는 듯한 이 이미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면서 옛날에 전소연이 예전에 나왔던 나 혼자 어쩌구라는 이 프로그램도 다시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이 앨범이 어떤 곡일까 추측하는 시간도 가졌거든요.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한 번 더 히트가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멤버 슈하의 금발 때문이었는데요. 그 슈하라는 아이돌 그러니까 아이들 멤버가
탈색을 안 한다라고 안 하기로 되게 유명한 멤버래요. 나는 절대 탈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노출 있는 옷을 싫어해가지고 긴 바지를 많이 입는 그런 옷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랬던 슈아가 탈색을 했다. 라는 부분에서 팬들이 진짜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전소연이 어떤 곡으로, 어떤 말로 슈아를 설득했길래 이런 곡이 나왔을까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저는 굉장히 내가 슈아여도 내가 그렇게 전소연한테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많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누드라는 곡이 벗은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부분이고, 나는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냥 나를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사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리따운 날 입고 따따라따라 이 부분인데, 어쨌든 누드라는 부분이 옷을 벗은 게 아닌 나는 그게 본연의 나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재해석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케이팝 팬들한테 지금 굉장히 핫한 곡입니다. 어, 되게 핫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어제 나오고 이렇게 대중들의 이야기도 다 파악하기 어렵고 온전히 저의 생각과 뜻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여서 생각 정리가 잘 안 되고 말이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저도 나왔을 때 보고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했던 그런 곡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이게 마를린 먼로를 되게 모티브한 곡이거든요. 전수연 씨는 마를린 먼로가 한참 활동을 했을 때는 금발의 미녀, 백치미, 섹시 심볼로 소비됐다. 실제로는 똑똑하고 철학적인 면도 있었다더라. 우리의 겉모습이나 이미지가 아닌 생각하지 못한 면에 대해 다루려고 했다. 우리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을 마를린 먼로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발을 보여주고자 생각했다. 라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겉모습이나 이미지가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입혀지고 그런 부분들로 소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짜 비꼰 느낌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 누드라는 곡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꾸며지지 않는 개인의 본 모습을 누드라는 단어에 빗대어 표현했다. 단어에 대한 외설스러운 시선을 대범하게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가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I'm born nude. 변태는 너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한 작품을 기대했다면은 그런 건 없다. 변태는 너다. 라는 부분으로 확실히 꼬집어준 게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처음 나온다고 했을 때 기대도 했지만 굉장히 좀 걱정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처음 티저를 봤을 때 다 이 란제리라고 해야 되나요? 속옷의 옷을 입고 티저를 낸 모습을 보고 근데 이게 본 모습의 나를 사랑해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백래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티저를 보지 않고 그냥 이 뮤비와 노래가 나오는 것만 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꾹꾹 참고 안 봤던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그래 일단은 언니들이 한다는데 보자. 물론 언니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냥 한다는데 그냥 대충 뭐 도전을 한다는데 거기에 계속 어떤 내가 말을 넣고 편견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도전을 막기보다는 그냥 이들이 하는 거를 한번 계속 봐보면서 응원도 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들 이 누드라는 곡을 통해서요. 사실 저희가 검색 사이트에서 되게 유명한 G사 검색 사이트에 누드라는 단어를 쳤을 때 정말 되게 어쨌든 외설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누드라는 곡을
통해서 그게 아이들의 사진으로 덮이고 여자아이들의 사진으로 덮이고 무대 사진으로 바뀌고 그리고 변태는 너야 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이게 그 뒤에 있어서는 계속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2주의 신곡 르세라핌과 아이들 노래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거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라디오도 한번 들어보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노래 한번 익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 선보인 2주의 신곡 소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한 다음 주에도 이어가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아이들 신곡 누드와 그리고 러브 노래 듣고 K-팝 오타쿠 학과 주제 사랑하면 닮는다, 닮아서 사랑한다 주제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냥 나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를 말하는 아이들의 누드 그리고 러브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뷰디가 진행하는 K-팝 오타쿠 학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0월 18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K-팝 오타쿠 학과 41회차 주제는요. 바로 사랑하면 닮는다와 닮아서 살아간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나왔네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주제를 잡게 된 이유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들을 만날 때나 뭐 덕질 친구들을 만날 때나 많이 얘기를 듣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면 닮는다. 연애를 하는 친구들과 진짜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너 진짜 걔랑 닮은 것 같아. 엄청 분위기가 닮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구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그 가설과 속설에 맞다,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NCT 드림 단독 콘서트를 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NCT 드림을 좋아하는 모르는 사람들과 콘서트를 돌아다녔었거든요. 그게 동행끼리 다닌다라는 말을 하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막 최애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드림 지성이 좋아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제노 좋아한다 누구 좋아한다 얘기를 하면서 밥도 먹고 콘서트 가기 전까지 시간을 때우다가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근데 진짜 지성이랑 닮았다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지성이랑 진짜 닮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게 무슨 소리냐, 지성이가 훨 낫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근데 도대체 어디가 닮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쌍꺼풀이 있는데 지성이는 쌍꺼풀이 없어요. 그리고 지성이는 코가 진짜 높아요. 그리고 지성이는 어쨌든 골격이 있잖아요. 근데 나랑 닮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럼 내가 지성이를 닮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로 그런가 보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이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잠시만요. 오프닝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스탠퍼드대에서는 그 속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해서 닮는 게 아닌 닮아서 사랑한다라고 거기는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성이랑 근데 애초부터 닮지가 않았는데 사랑해서 닮는 것도 이상하고 닮아서 사랑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나는 애초에 지성이랑 닮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주제 심오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이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전 지성이랑 닮지 않았어요. 지성이랑 닮은 거를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은 그냥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좀 짧다? 라는 건데 사람이 사랑해서 닮는 것도 이상하고 닮아서 사랑하는 것도 참 이상한 것 같다. 왜냐면은 저는 처음에 지성이를 봤을 때 진짜 지성이한테 미안하지만 아 진짜 저 아이는 내가 평생 좋아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제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 저한테 끌리는 그게 없었거든요. 전 오히려 지성이의 행동을 보고 좋아하게 된 건데 어떻게 이 속설이 나오게 됐을까라는 게 아직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주제를 잡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니까 행동이 닮아요. 사랑해서 얼굴이 닮는 게 아니라 행동이 닮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지성이를 사랑하니까 매일 그 아이를 보고 듣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의 말투나 습관이나 행동 모두가 닮아가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아이가 나오는 뭐 콘텐츠나 그 아이가 하는 뭐 메시지나 그 아이가 하는 라이브를 좀 들으면서 지성이 말투를 어쨌든 계속 인풋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성이의 말투가. 그러니까 그게 아웃풋으로 좀 말이나 행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사랑해서 얼굴이 닮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행동이 닮는다 였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인정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좀 닮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가장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족의 말투를 닮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둘째 언니랑 말투가 진짜 비슷해요. 가끔 가다가 엄마한테 말하는 제 말투를 들었을 때 너무 둘째 언니 같아가지고 소름이 돋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뭐 오빠나 언니나 동생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진짜 가족들 중에서 제일 뭐 개성 있는 말주일까? 근데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동생과 말투가 비슷하고 막 형제와 말투가 비슷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성이 엄마랑 말투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는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에 사랑하면 행동이 닮는다라는 주어 추가해주고 싶습니다. 주어 맞겠죠? 제가 국어 공부했을 때는 주어라고 들었는데 주어가 아니면은 그냥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닮으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주제를 저는 결론으로 사랑하면 행동이 닮는다라는 이 저의 결론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코너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아주 착착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 마치면서 들을 곡은요. 지금 제 마음과 너무 비슷한 곡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바스의 닮아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클로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플레이리스트엔 네가 듣던 노래들로 꽉 차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은 네가 좋아하는 것들뿐. 네 덕분에 알게 된 모든 게 좋아. 정바스의 닮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면 행동이 닮는다는 저 뷰디에게 겸손한 행동과 수줍어하는 모습과 사랑스러운 미소를 보여주는 지성이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제가 41회차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전히 순덕이다. 아유 이렇게 순애보적인 사랑을 진짜 할 수 없다. 라는 말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클로징 곡 NCT 드림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래처럼 다음 주 화요일 3시에도 104.9MHz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